안녕하세요. 보험금 분쟁 해결사 손해사정사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가장 흔하게 지급 거절하는 사유 중 하나인 자살과 사고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다룬 최신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한 사망사고를 두고 법원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걸린 이 사건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울증 약이나 수면제를 평소보다 많이 먹고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이건 자살일까요? 아니면 사고일까요? 보험사는 보통 이런 경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릅니다. 법원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보다 망인의 마음속 진짜 의도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유서도 없고 명확한 동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망인은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해왔죠. 사건 당일인 2022년 2월 17일 망인은 배우자와 다시 한번 크게 다툰 후 화를 내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후 배우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다 연락이 끊겼고 배우자는 집 싱크대 옆에서 망인이 복용하던 열흘치 분량의 약봉지가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망인은 식당 창고에서 코를 골며 자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유가족은 가입된 2건의 보험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망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괴로워했고 치사량에 가까운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인 자살이다. 보험사는 약관상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받으려면 자살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 직전 자매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는 등 삶에 대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부검 결과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화가 나서 잠을 자기 위해 약을 많이 먹을 수도 있으나 그 약물들이 서로 작용하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중추신경과 호흡을 억제하여 사망에 이른 것까지 예견하고 복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과거에도 약물을 과다 복용했다가 죽지는 않았지만 후유증이 남는다는 의사의 주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죽지 않을 정도로 약을 먹으려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높게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자살이 아닌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험사가 망인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판결의 요지를 정리하면 보험사가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유서가 없거나 사고의 우연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온 손해사정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사한 경험을 하셨다면 반드시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보험 분쟁 해결의 기본입니다. 라온 손해사정은 폭넓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판단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